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밑면 커버를 열어보면 이렇게 M.2 NVMe SS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기 내부에 대용량 저장 장치를 직접 설치해서 소장하고 있는 무손실 음원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기기를 일반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구분해서 DMP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기 내부에 설치된 저장 장치에는 어떤 방법으로 음원을 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DMP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제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에버솔로 제품이냐고요? 아닙니다. 이 기기는 에버솔로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이자 단순 개봉기를 넘어 본격적인 실사용 기능과 차이점을 다루는 영상으로는 유튜브에서 거의 소개된 적 없는 DMP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기를 직접 구동해 보면서 DMP의 다양한 활용법을 아주 쉽고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카이보어 K5 프로입니다. 카이보어는 실제로 중국 내에서 에버솔로와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만큼 하이파이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에서 오랜 기간 탄탄한 기술력을 쌓아온 뼈대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이 완벽하게 집약된 K5 프로가 일반 네트워크 플레이어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포시 S3와 K5 프로를 나란히 두고 전면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시 S3를 비롯한 대부분의 가성비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전면에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반면 K5 프로 전면에는 큼직한 컬러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생 중인 앨범 아트와 음원 정보만을 아주 심플하게 보여줍니다. 두 기기 뒷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시 S3 뒷면을 보면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네트워크 플레이어에 USB 단자가 있더라도 보통 가벼운 메모리 스틱을 꽂아 재생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K5 프로 뒷면을 보시면 역할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USB 단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용량 외장 하드를 연결하는 OTG 단자이고 다른 하나는 외장 DAC를 연결해 사운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전용 오디오 단자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기 밑면에 M.2 NVMe SSD까지 직접 설치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기기 내부에 장착된 저장 장치에 실제로 어떻게 음원을 저장하고 감상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과정을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카이보어 K5 프로가 경쟁 모델인 에버솔로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M.2 NVMe SSD를 장착한 카이보어 K5 프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기 아래쪽을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K5 프로를 구매하면서 세트로 들여온 파워앰프인 AMP K7입니다. 이렇게 같은 브랜드로 세팅하면 디자인과 마감이 통일돼서 시각적인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파워앰프 전원도 마저 켜보겠습니다. 전면을 보시면 특이하게도 볼륨 노브가 달려있는데요. 이건 앰프로 들어오는 신호가 너무 세서 소리가 찢어지지 않게 미리 문턱을 맞춰주는 역할입니다. 저는 K5 프로 자체 볼륨으로 편하게 조절할 생각이라서 파워앰프 볼륨은 그냥 끝까지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드웨어 세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제 PC 화면을 보실까요?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보면 내 PC 아래에 카이보어 뮤직이라는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보이실 겁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평소에 즐겨 듣는 무손실 음원들이 이미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K5 프로 밑면에 꽂아두었던 그 내장 SSD 공간입니다. 번거로운 선 연결 없이 그냥 PC에서 음원을 바로바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편하게 파일을 관리하는 건 대부분의 DMP 기기들이 가진 공통적인 장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기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 나온 에버솔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DMP는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직접 터치해서 조작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카이보어 K5 프로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터치 방식이 아닙니다. 화면은 앨범 커버와 현재 재생 중인 정보만 아주 심플하게 띄워주는 역할만 하죠. 오직 순수한 오디오 재생에만 집중하기 위해 하이엔드 네트워크 오디오 브랜드인 사일런스 엔젤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전용 운영체제인 비트OS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안드로이드와 터치 기능은 과감하게 뺀 거죠.
기기의 모든 성능을 오직 음원 재생에만 100% 집중시킨 진짜 하이파이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재생에 최적화된 가벼운 시스템의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려면 그 속도를 완벽하게 받쳐줄 저장 장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다이렉트로 꽂히는 M.2 NVMe SSD를 기기 내부에 직접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중간에 거치는 통로 없이 음원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순수하게 읽어올 수 있거든요. 물론 뒷면 USB 단자에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시면 내장 SSD의 압도적인 속도를 절대 따라오지 못합니다. 수많은 음원을 스캔하거나 곡을 넘길 때 USB 연결 방식보다 반응이 훨씬 빠르거든요. 최대 8테라 용량까지 넉넉하게 인식하니까 굳이 외장 저장 장치를 따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보어 K5 프로를 스포티파이에 연결해서 국내 가수 음원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글이 깨짐없이 아주 깔끔하게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카이보어는 철저한 내수용 브랜드라 중국어나 영어만 지원했거든요. 최근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와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K5 프로 상위 라인업들은 에버솔로처럼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오디오 커뮤니티를 확인해보면 상위 모델들의 전원부 설계나 핵심 부품들의 물량 투입은 이미 에버솔로를 훌쩍 능가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런 무서운 기술력과 빠른 업데이트 행보를 보면 조만간 카이보어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첫 DMP 사용기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